자,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각각의 노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구성하는 방법이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 PC들이 데이터 저장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 컴퓨터 하나가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구성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파일 시스템이에요. 파일 시스템. 그런데 분산 파일 시스템은 뭡니까? 아까 클러스터 내에는 이 노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그럼 그런 복수의 노드에 분산돼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그게 바로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PC 한 대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컴퓨터를 여러 대,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를 이용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절에서는 이런 파일 시스템과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은 플래시 드라이브, DVD, 하드 드라이브 같은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총괄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파일 시스템은.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파일이라는 단어. 이 파일은 그 파일 시스템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그러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논리적 뷰를 제공하는 것이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라이드 시스템, 이 로지컬 뷰라고 하는데 논리적 뷰, 이 슬라이드 그림은 여러분이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예. 이게 이제 디렉토리 구조죠. 디렉토리면 파일에 대한 추리 구조, 나무 구조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로지컬 뷰입니다. 논리적 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에 그 파일 탐색기 있죠? 파일 탐색기. 이 파일 탐색기가 바로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게 우리 PC에 사용하는 그 여러분 개인 컴퓨터 한 노드에 사용하는 그 파일의 저장 상태를 관리해주고 보여주는 로지컬 뷰를 보여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파일 탐색기이고 그게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파일 시스템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원되는데 이 운영체제들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윈도우즈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이거는 NTFS 그런 뭐 포맷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리눅스 같은 경우는 EXT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예인데 이런 각각의 운영 시스템들은 이러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경우 윈도우즈 10이라는 운영체제를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각종 보고서라든가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파일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Distributed File Systems 해가지고 DFS라고 합니다. DFS는 이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우리가 앞에서 클러스터에서 본 것처럼 클러스터 내에 노드로서 분산된 이런 대용량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죠. 여러 개지만 즉 우리가 PC 같으면 이게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의 경우는 이걸 클러스터로 한다는 거죠. 클러스터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 개죠. 지금 몇 개입니까? 8개죠. 근데 이걸 한 개처럼 처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개처럼. 그게 바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 즉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파일이 하나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예. 근데 실제로는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데이터 또 페이스북에서 검색하는 데이터들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은요 한 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한 대에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여러
수천 수만 대의 컴퓨터에 분산시켜서 흩어뜨려서 디스트리뷰트 분산시켜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즉 기계장치적 관점에서 물리적으로 분산된 파일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어떤 논리적인 로지컬 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분산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게 로지컬 뷰죠. 로컬 뷰. 로컬 뷰. 네, 로컬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구글 파일 시스템이에요. 물론 그 전에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여러분 하둡이란 말 많이 들을 거예요. 분산 이 빅데이터 공부하면 이 하둡이 그래서 이게 2003년 그 정도에 이게 이제 기술적 보고서가 논문이 발표되는데 이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 아주 대표적인 DFS입니다. 그래서 HDFS라고 하죠. 보통 하둡 그러기도 하고 HDFS라고 해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구글의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에서 GFS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GFS도 바로 분산 파일 시스템이죠.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 쓰죠? 유튜브 보죠? 그게 다 이 구글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그 고객으로 해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구글이 아무 문제 없이 마치 여러분 컴퓨터 한 대 앉아서 컴퓨터 쓰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하둡에 대한 그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둡은 원래 2006년 1월 28일에 더그 커팅이라는 개발자에 의해서 탄생한 오픈소스 기반의 대규모 분산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왜냐면 뭐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의 폭발적 이용 증가가 오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저장 장치, 뭐 기존의 데이터 저장 장치도 상당히 용량이 컸는데 점점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 중심에서 대량의 웹사이트, 그러니까 즉 홈페이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중간 소프트웨어로 자체 개발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구글이. 그 중에 이제 일부가 2003년에 더 구글 파일 시스템, 또 2004년에 Map Reduce Simplified Data Processing on Large Clusters 라는 두 논문을 통해서 발표되었고, 이후에 이게 이제 검색 엔진 기반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이게 오픈 소스로 구현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한번 여러분 링크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